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수일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투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 플러스 1이다. 극한 문제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 역시 1번 문제에 답게 된 것 같습니다. x에다가 이렇게 0으로 접근해 간다 라고 해줬으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 0 더하기 1 해서 결과 1, 아주 가볍게 끝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쉽게 이해하신 거죠? 자, 1번 마칩니다. 이번에 다뤄야 할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연속인 구간은, 자, 주어진 함수 무리함수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곳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되어 있고, 즉 x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돼서, 자, 주어진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루트 x를 1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1보다 큰 곳에서 크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되어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래프가 이제 아무 문제없이 끊김없이 연속으로 그려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3번입니다.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요호 이렇게 범위 안에 이제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게 되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어진 식들을요 똑같이 x분의 3x- 이렇게 열심히 나누면 되겠고요, x분의 3x 플러스 5 열심히 나누면 되겠고요. 그곳에다가 극한을 붙였으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이제 붙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이런 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대로 가고 또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한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원래 이제 최고차 계수로 나눠야 되는데, 자, 뭐 최고차 계수를 결국 비교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3이 되겠고, 됐습니까? 뭐 함수식도 큰데 뭐 극한값도 당연히 되겠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 이 결과 오른쪽도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되죠. 3 이렇게 5호.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있는 가운데 있는 극한값도 역시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해서 풀어가는 또 평범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까지는 뭐 실수 없이 척척척 잘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뤄야 될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곡선 의 점 2,5에 있어서 이 접선의 기울기. 요거는 이제 미분계수 f 프라임 요 부분의 의미가 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뭐죠? 기하학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열심히 미분해서 2를 대입하는 거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미분을 주어진 식에서 y 프라임을 구하게 되면요, 2x 플러스 2 처리가 되겠고, 이곳에다 이제 우리가 2를 대입하면 되니까 4 플러스 2 해서 6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평범한 문제, 접선의 기울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미분에서 공부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기하학적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f'1의 값을 구해달라. 자, 미분 열심히 잘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미분이 되겠죠. 자, 이곳에다가 1을 대입하는 문제. 그럼 6 더하기 1 7. 벌써 끝난 건가요? 자, 5번 문제도 아주 평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공부 진짜 조금만 하면 되겠습니다. 미분하는 방법만 알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주어진 문제 x는 1에서 절대값을 되어 있으면은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혹시 알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모른다면요, x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주어진 식은 이제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풀린다.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이렇게 풀린다 해서 함수식을 만들어 놔도 되겠습니다. 그 함수식을 그래프 그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모양 되겠고요. 자, 그렇게 될 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2, 5, 2, 3, 4, 5. 와우. 5좌표는 이쯤 되는데 쭉 이렇게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 최소값. 와, 여기서 꺾이는 부분이니까 x가 1에서 최소가 되겠죠. 최소값. 자, 0이 나오는 거겠고요. 자, 최대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1일까요? 5일까요? 대입을 해야 되는데 꺾인 부분이 있으니까 자, 멀리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x값이 얼마일 때? 5일 때. 그러니까 최대값을 갖겠죠. 최대값 얼마를 갖겠습니까? 주어진 식에 5를 대입해 보니까 결과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둘을 또 합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합을 구하게 되면 4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절대값 정도 그래프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대로 절대값 모양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푸셔도 되겠고, 그게 좀 잘 여의치 않다면 자, 범위를 열심히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범위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아직 많이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조금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함수 2x제곱의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3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자, 이런 건 이제 원래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죠. b-a분의 fb-fa. 요 결과가 f'c. 물론 이제 이 c 값은 a, b 사이에 그런 값. 이런 형태의 개념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열심히 넣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fa 플러스 1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1. 자, 이런 형태. 이 결과가 f 프라임 3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자, 이 공통은 이제 2가 공통이겠고,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f 프라임 x를 미리 좀 구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x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이곳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12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결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공교롭게도 합차 공식 형태라고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거 그냥 곱셈 공식이라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a제곱, 이제 한번 써보죠. 뭐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급이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이렇게 해서 a제곱하고 1이 사라지는 거니까 4a 처리가 되겠죠? 그 결과가 얼마다? 12다. 그래서 a값 얼마? 3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그 용어,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정확히 잘 알면 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 와우. 요 형태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몰라도 x는 3에서의 미분계수. 그게 요 말이죠. 아, 나중에 이제 3을 이렇게 대입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다? 같다.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평균 변화율이 또 이제 기울기 의미를 갖는 건데, 두 점 사이 기울기라는 의미를 갖는 건데, 뭐 그런 의미를 모르더라도 그냥 평균 변화율 자체가 이렇게 쓴다는 거. 되죠? 그 부분만 알았어도 풀 수 있는,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는 거니까 특별한 이론이 많이 관여 안 되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리미트하고 식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성립하도록 AB 값을 구하라.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극한은 열심히 주어진 식을 이제 대입해 보면 되죠. 0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루트 2 마이너스 B 이렇게 결과가 되는데, 와, 루트 2라는 결론을 내야 되겠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가 되겠습니까? 분모가 0인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루트 2라는 값을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 분차에 있는 이 부분이 일단 0이 되어야 되겠다.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B 값이 A 루트 2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 식을 이제 문제식에서 대입해서 다시 쓰게 되게 되면, 자, A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A 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분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리미트까지 붙여서 식을 다시 쓰게 됐을 때 이 부분이 0분의 0꼴이다 라는 이 형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이곳은 제곱 빼기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자제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2를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유리화를 마쳤습니다. 자, 리미트를 이제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약분해서 지워지는 거니까 식을 좀 다시 써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간다.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2분의 a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니까 루트 2, 루트 2, 2 루트 2가 되겠고 A 처리되겠고 그 결과가 얼마다? 루트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A 값은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4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A 값이 4라는 결과가 나오면 B가 여기 A, B 사이에 관계가 있으니까 B 값은 4 루트 2에서 결과를 또 얻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 하나는 4고 하나는 4 루트 2가 되니까 3번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역시 극한은 가장 먼저 문제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0분의 0꼴일 때 극한값을 가질 수 있겠다 라고 해서 관계식 하나 얻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0분의 0꼴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유리화해가는 과정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 형태 파악, 그에 맞는 발음 풀이법 이렇게 적용해 가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8번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3차 함수가 전 구간에서 증가한다. 3차 함수에서 증가 함수가 돼야 되겠다. 물론 이제 모든 범위에서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혹은 뭐 극값을 갖지 않는다 라는 표현, 그 다음에 뭐 1대1 함수가 돼야 되겠다. 3차 함수가 1대1 함수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엔 또 뭐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 말만 바꾼 겁니다. 3차 함수가 역함수 존재한다는 건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 거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극대극소 이런 걸 전부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증가함수가 되는데 이렇게 감수 구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모두 같은 표현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풀이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f'x의 반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이런 좌표들이 아예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절차를 거쳐가면 되겠습니다. f'x를 좀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자, 미분을 열심히 하니까 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2ax가 되겠고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구했으니까 이거 이제 판별식 t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 짝수공식의 4분의 2를 하면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9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값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3까지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정수는 몇 개냐? 그러면 뭐 7개입니다. 답을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무난한 문제 하나가 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각 학교별로 높은 거니까, 자, 기억해야 될 항목은 저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3차 함수가 증가함수가 된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 1대1이다. 뭐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이런 표현들 다 모두 다 똑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런 부분 생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됐습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뭐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배우셨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도 되는 그런 모양. 그래서 풀이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f'xa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풀이법이 정해져 있는 이 항목 정확하게 잘 기억해 주시면 아마 한 문제 쓱 굴러온 복처럼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함수 f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8을 가지고 1에서는 극소값을 가진다. 최고차가 아니니까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려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에 그걸 대입한 결과가 8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극소값을 가는 좌표가 1이다. 되셨죠? 미지수가 좀 많은 그런 문제니까 산수를 좀 정확하게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극값을 갖는 좌표들이 나와 있으니까 f'x를 좀 구하겠습니다. 3x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2ax, 그 다음 b 이렇게 되는데 요 녀석에서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는 0 요렇게 해주는 부분이 극값을 갖는 좌표인데 요것이 이제 마이너스 2하고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2차 방정식 문제처럼 우리가 풀이 가능한 겁니다. 두근의 합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a 처리되는데 두근의 합을 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a 값은 2분의 3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오고, 그 다음 두근의 곱 하게 되면 3분의 b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b 값은 또 마이너스 6 처리됐습니까? 호호, 가볍게 두 개가 얻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함수값은 여기서 식을 좀 세워야 되겠죠? 함수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4a,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또 숫자를 쓸 뻔했습니다. 그 결과는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A 값이 2분의 3이 나왔으니까 2분의 3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2 하나 약 4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처리니까 약분하고 이제 6 처리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B 값은 마이너스 6 나왔으니까 플러스 10이 되겠고 C죠. 이렇게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 결과가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0 되겠고 이항시키면 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계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A, B, C 값을 계산해 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A 값이 2분의 3이 되어 있고 B 값은 마이너스 6이 됐었고 C 값은 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약분 이렇게 하나 처리되고 부호가 또 이렇게 사라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 6, 18에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자, 18 결과 있군요. 됐죠? 자, 요거는 이제 미지수가 3개에서 이제 산수하는데 좀 약간 시간이 걸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읽어보니까 3참수 그래프, 극값 갖는 좌표 2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극값 하나가 제공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분해서 0되는 극값 갖는 좌표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2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풀이를 처리했고, 그 다음엔 뭐 함수값 대입해서 이제 결과를 구해가는 거니까, 자, 무난한 풀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미분에서 0되는 좌표가 극각 같는다. 이 사실만 정확하게 알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극한값이 갑자기 존재한다? 주어진 식을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됐네요. 자, 그렇습니까? 자, x가 0으로 간다. 자, 분모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니까 0이 됐고요. 분자를 0을 대입해주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가 0이니까 분자에 있는 이 부분, 분자분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a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야 0분의 0꼴 이런 형태가 돼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기본 존재 조건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0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절대값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야 된다. 그러면 a 값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음으로 풀려야 되겠죠. 그럼 0일 때도 성립한다는 사실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면 a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재미난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무엇을 기반으로 했냐면,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값이 존재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역시 어떻게 되겠다. 0분에서 0 돼서 0분의 0꼴이어야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항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주어진 정보가 있고 극한값을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호호, 이를 집어넣었을 때 분자에 아주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오호. 자, x-1 썼고, 자, 이곳에다가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되는데, 여기가 이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f1 되겠고, 마이너스 fa 더하기 f1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와우. 됐습니다. 일단 x 써놓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자, 분모가 이렇게 x-1 되어 있으니까, 자, 조금 식을 변형해야 될 것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 fx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fx 더하기 f1 이렇게 처리 됐습니까? 자, 리미트 x가 1로 간다. 식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냐면요, 리미트 x가 1로 간다. 이 앞에 부분은 이제 약분이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1 fx 처리해주면 되겠고, 뒤에 부분은 x 마이너스 1 fx 마이너스 f1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제 대입하면 됩니다. 이 f1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바로 자, 미분계수의 정의 형태가 되니까 f'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주어진 정보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f1은 2다. 이제 이곳에 2를 집어넣으면 되겠고, 이곳에 3 집어넣겠다.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겠고, 3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럼 이제 계산 결과 1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역시 이 문제도 뭐 0분의 0꼴 모양 맞추기 해야 되는 부분.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이제 0이고 분자도 이제 0이다. 요거 이제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확인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도함수 정의 모양들이 보이니까 모양 맞춰가야 되는데 분모에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모양 맞춰서 이제 그런 부분 관련된 부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이제 교묘하게 좀 제가 분리를 한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우와, 이런 부분들. 자, 식을 좀 변형해가는 이 과정이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약분한 부분하고 정의 파트 부분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식 변형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파트 부분만 조금 철저하게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정의된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와, 함수 이 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네요. 와, 그랬을 때 이런 것을 골라달라. 이런 좌표에서는 도함수가 0이다. 됐습니다. 자, 이제 OX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도함수 그래프니까 그냥 이것을 이용해서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도함수 파트 부분에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봤을 때 이 부분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주어진 함수가 감소라는 뜻이 되는 거죠. 감소. 그 다음 결과가 여기까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증가를 해 가야 되는 그런 함수가 그래야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자, 이 부분까지 그래프는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감소를 해야 되는데. 오호, 감소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또 0 돼가지고 플러스로 바뀌는가 했더니 이 지점까지 7 되는 지점까지 계속 또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감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 다음 7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증가로 그래프가 바뀌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4는 좀 의미가 없고요. 7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 fx 그래프 모양을 좀 알아봤습니다. 되셨죠? 오호. 자, 4에서 극대값을 갖습니까? 물어봤는데 4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좀 잘못됐고요.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7 사이에서 마이너스 1부터 7 이 사이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됐습니까? 쭉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감소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근을 1개 이상 존재한다 라고 돼 있는데 함수 값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함수 값을 알 수 있는 부분. 자, 주어진 정보에서 자, 도함수가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 되겠고 요거는 극값을 갖는 기본 조건에 해당하는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좌표를 가르쳐 준 거지 함수 값을 가르쳐 준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fx 그래프가 우리 대략 그려놨는데 이 부분이 x축에서 뭐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이런 정보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하, 좀 서글픕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x는 a에서 극값을 갖도록 하는 a값, 극값 갖는 좌표가 이제 3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를 보게 되면 6에서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에서 그 다음 어디에서 7에서 극값을 갖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극값을 갖는 것은 최소 3개는 좀 나와야 되겠죠. 극값 3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니은, 리을 이 2개가 맞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그래프 개형이 이제 어떻게 돼가느냐를 이제 연습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자, f'(x) 이 부분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뭐 감소라는 이런 부분, 그 다음 플러스여서 증가라는 부분, 마이너스여서 감소라는 부분, 근데 또 계속 감소, 마이너스에서 그 다음 플러스로 바뀌어서 증가. 자, 증가 감소에 대한 이런 표현에서 이제 기본 fx 개형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 개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래프 개형을 알아보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항목을 공부해가는 그런 중요 문항이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fx는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합시다. 이때 0에서 미분 가능한 것들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f형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가 0에서 연속이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이 값이 연속이니까 함수 값하고 같이 이렇게 존재한다. 물론 그 값을 뭐 p라고 하자면 p 이렇게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고 그 값은 물론 p는 이제 뭐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어진 함수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물어보려면 일단은 함수 값부터 좀 조사해 볼까요? G형을 하려면 0 곱하기 F형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 이렇게 처리돼서 이런 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0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정의를 써야 되죠.
G0 플러스 H 빼기 G0 이렇게 처리되는데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G0이 0이라고 했으니까 GH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이제 최종 아름다운 식을 쓰겠습니다. 함수가 XFX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HFH 이렇게 생긴 거겠고, 이제 약분이 되게 되니까, 그럼 이제 F0 이런 개념으로 처리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F0이 문제에서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니은요. HX가 어떻게 있습니까? x분의 x분의 fx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h0 함수값도 알아보려고 하게 되면 0분의 f0이 되는데 이게 이제 0분의 p 이렇게 된다면 자, 이 부분은 함수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f0이 0이어 가지고 어떻게 궁정식해서 이제 0분의 0꼴이니까 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 부분은 특수한 경우가 되겠고 보편적으로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자, 디귿은 K0부터 한번 조사해 볼까요? 그러면 F0 더하기 1분의 분자가 0이었죠.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하, 이 부분은 분모가 0이 아닌 상태니까 0 해서 K0은 존재하겠습니다. 자, K'0 제로를 구하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K0 플러스 H 빼기 K0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KH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식을 열심히 쓰겠죠. H분의 자, 여기다가 이제 주어진 식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H 자, FH 더하기 1 H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소거가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은 F0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풀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F0이 이제 존재하는 거니까 자, 최종 결과 K'0가 존재한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정 형태들을 열심히 써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식이 많이 길어집니다. 자, 주어진 문제 좀 살펴보게 되면 F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정보 내용을 기록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써먹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0에 대해서 존사하는 거니까 함수값부터 좀 알아본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바로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 처리해서 모양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G라는 함수가 이제 F라는 주어진 거 형태에 대입해서 알아보는 절차. 어떻습니까? 1번 하나를 잘 하게 되면은 무엇을 풀어가는지에 대한 개념을 쭉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뭐 함수값 H0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미분 가능성은 뭐 조사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은 디귿은 또 기억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큰 흐름들 좀 이해하셨습니까? 자, 연속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미분 계수에 대한 정의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알고 문제 적용해 가느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곡선 위에 있지 않은 곡선 밖의 점에 가봅니다. A, B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일 때 값을 구해달라. 그래프 밖의 점에서 그래프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이 부분이 뭐더라? 수직이 되더라. 아하. 그렇습니까? 이게 A, B.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임의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풀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T, FT. 그 다음에 접선 기울기 F'T. 참고로 F'T는 미분하게 되면은 이 약분이니까 그냥 T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됐습니까? 자, 임의점에서의 접선 방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Y-FT. 그냥 T라고 쓰죠. 뭐 X-T 해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어디를 지난다?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A, B를 대입한 식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식을 열심히 세우기 들어갑니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1에다가 됐습니까? 여기는 AT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전개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짠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T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AT가 되겠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계산식이 끝났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요거를 만족해 주는 근이 이제 두 개 존재한다. 여기 좌표를 뭐 알파, 여기 좌표를 베타라고 해주면 이 근이 이제 알파 베타에서 자, 접선이 근 두 좌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좀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뭐죠? 그럼 F 프라임 알파하고 F 프라임 베타 요 부분을 이제 곱하기 해주면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수직되기 전 조건이죠.
자, 근데 f 프라임 t가 t였으니까 요 부분은 간단하게 치면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배의 b-1 이렇게 처리된 결과. 자,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2배의 b-1 이꼴 마이너스 1이다. b-1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b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b 값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이다. 구한 거죠. 아주 재미난 표현에 해당하는 내용이 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재미난 표현이냐? 그래프 밖에서 그래프의 접선을 열심히 그었다. 라고 문제를 할 때는 임의점에서의 접선, 그 부분이 A, B를 지나야 된다. 라는 요 표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리해서 관계식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뭐 수직 연산이니까 됐고요. 그 다음 수직이니까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거를 이제 결론 나온 것, 그 다음에 이제 근거 계수에서 만든 거, 그 결과를 이제 결합시켜서 최종 풀이 되셨죠? 자, 큰 틀에 또 흐름 파악해가면서 정확하게 풀려고 좀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하는 그런 좀 난이도를 조금 갖춰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어진 함수가 그냥 간단한 2차 함수라서 함수가 조금은 좀 간단하게 좀 처리가 됐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항목이 존재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닫힌 구간에 속하는 이 서로 다른 두 수 A, B에 대해서 와우, 평균 변화율이네요. 그 값이 K와 같아지는 정수 K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B 값이 더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A 분의 FB-FA는 이퀄 F 프라임 C. 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자, 이런 형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게 평균 값 정리가 되겠죠.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K라고 넣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이 주어진 식을 이용하기보다는 F'X를 이용해서 처리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3 처리가 됐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값이 이제 K에 해당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 함수 열심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니까 쭉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꼭지점의 X좌표, 이건 좀 C를 대입해야 되네. 그냥 하죠, 뭐. 요 좌표 X는 1로 한 이 부분이 최소값을 갖는데,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 주어진 걸 보게 되면 닫힌 구간 2와 3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풀려면 우리는 지금 2하고 3 사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F'2를 알아보게 되면요. 2를 대입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 처리해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그 다음은요. 3을 대입해서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9, 54, 숫자가 엄청 커집니다. 36,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39를 빼야 되는 건가요? 39를 빼니까 15가 됩니까? 되셨죠? 오호.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K라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같다 부분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5보다 작다. 이런 형태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 됐을 때 정수 K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최대값은 14가 되겠고 최소값은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12를 답해갈 수 있는 12, 있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함수 줘야 되는 거 됐고, 그 다음 이제 요거 부분인데, K라고,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다라는 판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요 범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열린 구간 사이에서 이 C 값이 적어도 이게 C 값이 존재하는 거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조사해 갔을 때, 자, 이 부분이 이제 구멍이 뽕뽕 뚫린 이런 형태 개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 부분이라서 답을 이렇게 구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합을 안 물어보고 다른 걸 물어봤다면 진짜 좋았을 텐데. 왜냐면요, 이걸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3하고 15를 이렇게 해가지고 답해서도 뭐 12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답은 이거는 같지만 이게 바른 표현 거가 바르진 않은 거거든요.
이 바르게 하려면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문제가 아주 좋다가 마지막에는 에이 조금 살짝 좀 실망을 시키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자 평균값 정리를 질문 던지는 그런 훌륭한 좋은 문제였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열심히 좀 복습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이미 실수 x에 대해 주어진 식을 만족시킨다. 자, 값이 주어져 있을 때 f'이 값을 구하는 과정. 요거 출제 빈도가 엄청나게 높은 문제 형태죠. 자, 우선 x, y 값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함수식을 알아보면 f0,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f0이 0이다. 이런 결과를 좀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왜죠? 이게 f'0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빼기 f0 이렇게 처리되는데 f0이 0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 주어진 겁니다. 자, f'2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냥 f'x를 구해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된 게 도함수 정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부분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 더하기 fh 더하기 뭐였나요? exh 이렇게 쳐야 되겠고 뒤쪽에 빼기 fx 해서 이제 소거가 되겠고요. 자, 글이 되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했을 때 fh 이런 모양하고 그 다음 약분해서 ex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ex에다가 이 부분이 아까 문제에 주어진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f'x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f'x가 나와 있으니까 f' 문제에서 얼마 구하라고 했죠? 2 구하라고 했나요? 자, 2는 뭐 문제 대입하면 되니까 4 마이너스를 해서 3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불이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서술형이니까 지금처럼 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험 문제는 워낙 좀 단답형에도 좀 많이 나오는 거니까 단답형에 나왔을 때 좀 어떻게 좀 좋은 방법 없습니까? 자, 주어진 식을요. y에 대해서 미분. 자, 그럼 미분하는 동안 x는 문자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다음 그러니까 미분하게 되면 이제 fx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럼 여기 이제 f'y가 되겠고 그 다음 2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 y에 0 대입 하게 되면 f'x는 2x 플러스 f'0 f'0가 문제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구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서술형이 워낙 잘 나오는 거니까 서술형 풀이 자체를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부터 시작한다고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왜냐면 문제 주어진 이 부분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주어진 거 정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는 도함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대입한다는 사실만 좀 기억하게 되면 학습하는데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대로 대입해서 연산 조금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17번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거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수일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ABC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보여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어떻게 푸나요? 이거 뭐 전기에서 판별식 띄어나요? 자, 그렇게 하지 않고요. fx를 x-a, x-b 더하기 x-b, x-c 이거 규칙적이죠? x-c, x-a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에 a, b, c 이제 대소관계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fa 함수값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a를 대입하게 되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다 0이 됩니다. a-b, a-c 되는데 음수 곱하기 주니까 양수가 되거든요. 이때 이 함수값이 양수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fb를 구하게 되면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b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0되고 자, 이 부분이 남는 거니까 b-c, b-a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음수 양수에서 음수가 처리되겠으니까 음수값이라는 거 알겠고 그 다음에 FC 이렇게 되게 되면 이번 어떻게 됩니까? 자, 뒤에 있는 부분들이 0 되는 거니까 C-A, C-B 해서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던 이야기는 뭐죠? FA하고 FB를 곱하기 했을 때 0보다 작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함수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 FB하고 FC 이 결과도 0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또 함수값이 달라지죠. 문제를 보게 되면은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자,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A와 B 사이, B와 C 사이에서 적어도 근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사이값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근 두 개 간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범위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풀어가야 될 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판별식 T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A와 B 사이 그리고 B와 C 사이에 각각 근이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서술형 세 번째 수일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 있나요? 그림과 같이 x제곱 위의 점 p에 대해서 OP, OQ 길이가 같아지는 점 q를 x축 위에 잡고 아하 길이가 같아지는 점 q를 잡았다. 아하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다. 오호 그렇군요. p가 5원에 가까워질 때 야 가까워지는 좌표 어떻게 됐고 와우 이런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식을 좀 열심히 잘 세워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점 좌표를 모르니까 t, t제곱 그냥 곧바로 써도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OP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해서 구하기가 되는 거니까 제곱 4제곱이니까 t 공통의 t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q점 좌표가 자연스럽게 t, 루트 t제곱 플러스 1, 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t라는 문자가 들어간 좀 복잡한 식이 되겠지만 뭐 구해야 되겠죠. 자 이제 PQ 기울기 좀 한번 구하겠습니다. PQ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X 변화, 오호 좌표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니까 와 또 T 공통의 Q에서 뺄까요? 그러면 가로치고 어떻게 됩니까? 루트 T 제곱 플러스 1 빼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됐어요? X좌표 됐고 Y좌표는 그럼 마이너스 T제곱이 됩니까?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기울기 구했습니다. 하나 약분 이렇게 처리될 건데 자 이 정도면 뭐 됐죠.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직선식이 되겠죠. Y 마이너스 어떻게 할까요? 기울기를 그대로 쓰면 되죠. 루트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분의 T 되겠고 그러면 X 빼기 Q점 좌표니까 T, T제곱 플러스 1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y 절편. 와 계속 뭐 찾기 들어가야 되네요. 그럼 r점의 좌표는 0, 전개했을 때 y 좌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곱하기 할 때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t제곱 플러스 1 빼기 1 분의 플러스로 바뀌겠고 t제곱에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다. 해서 식이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드디어 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풀이 들어갈까요? 자 나중에 r점 좌표가 r점이 어디에 가까워져 가느냐 이제 P가 원점에 가까워진다. P가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 T값이 0에 가까워져 간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제곱 플러스 1 빼기 1 분의 T제곱에 루트 T제곱 플러스 1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테이블 해보면 분모가 0되고 분자도 0되거든요. 그럼 유리화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분의 T제곱에 루트 t제곱 플러스 1에 가로치고 루트 t제곱 플러스 1 더하기 1.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라지고, 그럼 t제곱이 또 약분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부분만 남습니다. 자, 그곳에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1 곱하기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1. 됐습니다. 자, 이 처리되겠죠. 자, 그러니까 r점 좌표는 0,2에 가까워져 가겠다. 됐습니까? 긴 과정. 스스로 식을 좀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불편한데 그 만드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좀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좌표 주어져 있고 식이 좀 복잡해서 우리를 좀 피곤하게 만드는데 OP 길이를 구해야 OQ 길이랑 같아지니까 Q점의 좌표가 되겠고 됐습니까? 근데 이 내용 자체는 뭐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거니까 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거죠. 차분하게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직선 방정식을 요구했으니까 기울기를 구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제 직선 방정식 자체도 우리가 뭐 만드는 게 뭐 어렵거나 이런 항목은 아니잖아요. 문자가 들어가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 쓰고 지금 Q점을 지른다고 해서 Q점 이용했습니다. Y좌표가 0이라서 이제 요걸 좀 해온 거고
그 다음 이걸 전개했을 때 y절편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죠. 역시 직선에서 y절편 구해가는 거니까 또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t 값이 이제 0에 한없이 가까워져 간다는 얘기는 이 x좌표가 0이다라는 이제 극한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엔 뭐 0분의 0꼴 이런 모양해서 유료화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뭐 흔히 보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항목 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뭐 거리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거의 y절편 구하고 뭐 이런 항목들이라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문항이니까 차분하게 그리고 좀 연습장에다 좀 연습을 해가면서 대처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조금은 좀 하지만 좀 까다로운 거는 좀 인정해야 되겠죠. 까탈스럽습니다. 자, 수일고 소수형 세 번째 문제, 수일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좀 까다로웠는데 설명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수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